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직접 발굴해낸 종목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에 이희건 지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점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기업을 다녀오셨는지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골라온 전략적 종목 뭘까요? 네, 10월 5일에 제가 찾아뵌 기업이고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네, 10월 5일 날 갔다 오셨고요. 대주전자재료요. 네, 네, 자, 먼저 어떤 곳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동사는 전자제품 소재 전문 업체인데요. 전도성 페이스트, 태양전지의 전극재료, 그리고 LED용 형광체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차 전지 음극재에 들어가는 실리콘 첨가제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2차 전지 내에서 음극재 첨가제 채택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보여집니다. 2차 전지를 구성하는 4대 요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양극재입니다. 이 양극재는 최근까지 계속 하이니켈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하이니켈은 양극재를 구성하고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그 요소들 중에서 니켈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6대 2대 2, 622에서 어, 721 그리고 811 최근에 9반반까지 지금까지 추세가 이어지면서 양극재의 하이니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음극재에서도 리튬 이온 수용 능력이 증가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음극 재료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물질이 흑연인데요. 흑연은 수명은 굉장히 길고 안전하지만 저장 용량이 낮아서 에너지 저장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극재 안에 흑연에 실리콘을 첨가해 주면서 저장 용량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흑연 95%와 실리콘 5%가 결합하면 흑연 100%에 비해서 저장 용량이 18%가 증가하고요. 흑연 90%에 실리콘 10%를 결합하면 저장 용량은 36%가 향상이 됩니다. 또한 실리콘의 부피가 그 흑연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실리콘의 첨가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저장 용량은 늘어나는 반면에 배터리의 크기는 오히려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죠. 문제는 이러한 에너지 밀도나 저장 효율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는데요. 동사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LG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이미 고객사를 확보했고 실적을 보여주는 단계에 들어섰고요. 19년부터 LG에너지 솔루션의 세계 최초로 실리콘 음극재 첨가제를 공급하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전략적 종목 대주전자재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실리콘 음극재 사용이 이제 선택안이 필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그 2차 전지 사업부의 어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는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하락은 부담스럽지만 2차 전지 섹터는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에 보여줄 실적의 가시성, 신뢰성, 그리고 이 실적을 선행하는 부분은 바로 현재 2차 전지 업체들의 캐파의 확대인데요. 어, 실리콘 음극재 매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10% 내외 수준에서 내년 그 이후에는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실적의 선행 지표는 캐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탐방을 통해서 확인한 이 대주전자재료의 캐펙스 계획은 올해 2에서 3천 톤 규모의 캐파가 24년도에는 1만 톤, 그리고 25년에는 2만 톤 계획 중입니다. 현재 대비해서 25년이면 약 10배가 캐파가 늘어나는데요. 저는 이러한 캐파 증가의 속도도 놀랍지만 제가 탐방을 가기 전에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은 25년에 1만 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탐방을 통해서 25년에 1만 톤이 아닌 24년에 1만 톤, 그리고 25년에 2만 톤을 확인했는데요. 그만큼 과거에 계획하고 있었던 그런 캐펙스 계획보다 지금 더욱더 업황이 빨라진다. 그리고 향후에 그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고객사라든가 어플리케이션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기존에 그 흑연에 첨가되고 있는 음극재 첨가제의 사용 비율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음극재 첨가제, 실리콘 첨가제를 사용하는 이 기업의 LG 엔솔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이었죠. 향후 타이칸 모델도 음극재 첨가제를 확보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또한 이런 사용 비율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저는 수율이라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최초 동사가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 때 최초 수율은 5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수율은 80% 이상을 확보했는데요. 회사에 따르면 이 수율 50%도 안 된 부분이 80%를 넘기는데 5년 걸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생산성, 효율성, 공기 단축이 주요 과제인데요. 재료비가 20% 아래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공정 비용이라 한다면 얼마나 효율화 해내느냐에 따라서 마진이 결정되고요. 또한 수율 자체가 이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음극재 첨가제 사용 비율이 좀 높아지고 또 수율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대주전자 재료의 그 향후 실적과 그리고 어떤 전망은 어떤가요, 지점장님? 네. 아직까지 2차 전지향보다는 기존의 IT향 소재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 당장 분기 실적이나 하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미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 그리고 24년부터는 실리콘 음극재 매출 비중이 전사의 이익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컨센서스 기준으로 본다라면 24년 기준으로 PER이 14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동사 같은 경우에 독보적인 실리콘 음극재 선도업체고 이런 그 실리콘 음극재의 적용처가 현재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이렇게 굉장히 일부 고객사와 차종이지만 셀업체도 늘어날 것이고 적용되는 이 자동차 회사도 많아질 것이며 적용되는 자동차의 대수도 많아질 거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실적 가시성은 더욱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차량용 외에도 배터리가 필요로 하는 전동 공구, IT 기기향으로 전방 산업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음극재 첨가제 사용 비율을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13만 원 전고점 대비해서 8만 3천 원 아래에 있지만 기관 및 연기금의 보유 비중은 오히려 전고점을 넘어서 사상 최대 비중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향후에 캐파 확대라든가 셀업체의 고객사 확대 그리고 기존 셀업체의 적용 차량 확대 등 뉴스가 가시화되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독보적인 선도 업체면서 앞으로 전망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략적 종목, 오늘은 실리콘 음극재 선도 업체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전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의 이익원 지점장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